네,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법 조항으로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을 넘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치워버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북한의 이른바 핵 사용 법제화 이제 5대 조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들려주십시오. 예, 뭐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적대국이 핵이나 WMD 대량 살상 무기죠. 그걸로 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해질 경우,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지도부나 또는 이 핵무기 지휘 체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세 번째는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대상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네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또는 전쟁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의 생존이나 또는 인민의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될 경우. 이렇게 5가지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제라도 이제 핵무기 선제 공격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예. 그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핵무기나 또는 비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은 참수작전 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뭐 킬체인, 뭐 KMPR,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조건이 우리가 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바로 전쟁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2013년도에 북한이 제시했던 이 법령은 소위 말하는 그 핵 보유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법령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핵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모든 지휘 체계는 내가 갖는다. 우리는 방어용으로만 이것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간 법령이라면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완전히 달라요. 핵 사용 정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북한이 이제는 이제 핵 보유 국가로서 전술적으로 이거를 어느 때고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고 봐야죠. 핵을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지정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격에 임박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보면 이거는 그 판단을 어느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게 뭐 포탄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아는데 예. 그 공격이 임박한 경우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한국의 선제 공격은 비핵 무기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군사위성,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호커, 그다음에 다양한 드론들. 사실상 전술적 차원부터 전략적 차원까지 우리가 북한에 이런 그 무기가 곧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격이 한국에 대해서 곧 임박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런 수단들이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드론이 있어요. 예. 그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드론밖에 없지. 북한이 뭐 군사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의 글로벌 호커 같은 그런 뭐 굉장히 높이 떠가지고 24시간, 48시간 한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네. 우리로서 뭐 직접적인 위협인데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또 전술핵 그 운용 공간 넓혀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또 언급했고 최근에 북한이 계속 전술핵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술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자신들이 보여줬던 것은 전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뭐 북한이 보여준 것은 플루토늄 탄, 그다음에 우라늄 탄, 정폭 핵 분열 탄, 수소탄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을 통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이걸 탑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네. 안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면 바로 전술 핵무기를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술 핵무기를 앞으로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이미 한국에 다 공개를 했어요. 북한 스스로가. 네. 그게 이제 KN-23, KN-24, KN-25 이런 것들이 되죠. 이게 이제 사거리 400km부터 한 800km 되니까 우리 남한이 전부 다 이제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수단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 탑재할 핵무기 이게 이제 전술 핵무기인데 네. 그 핵무기를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전술 핵무기에 대한 것들을 질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전술 핵무기 실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예.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강경 메시지가 나왔을 때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이제 많이 분석이 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이제 위협적인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전략핵과 전술핵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예.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억제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이제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이 각각 중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사거리 3,000km, 사거리 15,000km 나가는 거를 갖다가 한국을 향해서 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 핵무기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전략 핵무기에 속하는 것이 비단 이제 지상 발사 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공들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LBM이거든요. 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SLBM은 이미 북극성 1행, 3행은 시험 발사를 했어요. 4행, 5행은 이 열병식을 통해서 공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안 했거든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지금 북한에서 건조 중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면 여기에 화성 4행이나 저기 5형 북극성 4행이나 북극성 5행을 탑재해서 이것을 이제 전략 핵무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략 핵무기고 전술 핵무기는 KN-23, KN-24, KN-25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로 사거리가 6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까지 실험을 끝내고 나면 전략핵, 전술핵 다 두 손에 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 다음 단계에서 노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다음에 전략으로 가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그거 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우리는 절대로 비핵화 안 한다. 핵 포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 핵 포기를 위한 또는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협상 속에서 어떤 흥정물도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다 가진 소위 말하는 이제 NPT 밖에서의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등극하고 그걸 이제 인정받으면은 그 뒤로부터는 보통 국가로서 이제 국교가 뭐 수립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절대로 인정해 줄 리도 없고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리는 없죠. 예, 시장님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북한이 지금까지 북미 간 대화하고 남북 대화했던 그 고리가 비핵화잖아요. 네. 트럼프 정권 때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는 어떤 걸 바라고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죠. 예. 2019년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라고 봐야죠. 리더십에 대한 이제 데미지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제대로 알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항상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 붕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 뼈저리게 넣겠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핵 포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핵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도 제시를 했어요.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가 변해야 된다라고요. 세상이. 두 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환경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군사적인 환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두 번째, 한국 내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지 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충족이 되겠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또는 미국도 북한의 핵을 비핵화의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네,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미국의 국무부 차관, 미국의 국방부 차관, 소위 말해서 2+2 회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번에는 이 회의체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이 핵 정책까지도 다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아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고, 이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TTX, 소위 말해서 탑 엑서사이즈, 탑 테이블 엑서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연습을 아마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런 그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또 TTX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토식 핵 공유를 하거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